진행을 해봅시다. 저희가 일단은 지금 이제 마지막 단원 통계적 추정 단원으로 왔고요. 통계적 추정 단원으로 왔고, 통계적 추정에서의 이제 목적을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일단 목적을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용어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고 계셔야 하는데, 어떠한 전체 집단이 있어요. 어떠한 전체 집단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떠한 전체 집단의 데이터들을 갖고 있으면, 통계의 목적은 얘네들을 뭐 하는 게? 일단 분석하는 게 기본이에요. 분석해야 되는데, 그 전체 집단을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모집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전체 집단을. 왜요? 어차피 잘 보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오늘 아까 와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네가 한 말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해줘봐. 그래서 제가 다 해줬잖아요. 네. 아무튼 전체 집단을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한다고? 어미 모자를 써서 전체 대상을 저희가 이렇게 딱 바운더리를 딱 놓으면,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이 있으면 당연히 얘네들을 저희가 이제 뭐 하는 게 목적이냐면 분석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분석하면 여기에서 누구를 구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의 평균을 구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의 누구를 구할 수 있고 분산을 구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의 누구를 구할 수 있냐면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올해 수능이 있잖아요. 올해 수능이 있잖아요. 올해 수능을 딱 봐요. 그리고 올해 수능을 봤을 때 일단은 딱 수능이 끝나고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수학 점수의 평균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당장 알아볼래요? 모르죠. 그래서 이제 각 사이트들은 항상 뭐를 해요? 추정을 하죠. 뭘? 등급 컷 추정을 시작하죠. 그게 이 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봐요. 현재 올해 수능이 끝나자마자 모든 애들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니? 왜 바로 못 구해요? 시간과 노력이 그만큼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그건. 맞죠? 애들 채점해야 할 거 아니야. 그 채점이 바로 되냐? 뭐 기기에 넣고 돌려도 떠르르 계속 돌아가면서 넣고 또 다 한 곳으로 모은 다음에 채점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 한다고?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항상 뭐가 많이 드냐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게,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를 뭐 하냐면 저희가 임의 추출할 건데, 이 임의 추출한다라는 거는 정말로,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않고, 뭐 공부 잘하는 애들만 골라서 뽑거나, 안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애들만 골라서 뽑거나, 안 그러면 뭐 안경 쓴 애들만 뽑거나, 남자 여자 그런 거 다 관계없이 정말 랜덤하게 저희가 뭐해서 랜덤하게 얘네들을 딱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랜덤하게 딱 뽑으면 얘네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표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집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한다고? 어떠한 일부를 딱 추출해.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고? 표본. 그러면 여기에서
이 표본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표본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또 뭐가 나오냐? 자, 표본의 여기에서 이제 크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표본의 크기를 저희가 이제 n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뭐냐면 이 표본이 갖고 있는 추출한 데이터가 몇 개냐면 현재 n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자, 이거를 전부 다 조사하기에는 일단 뭐가 시간과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조사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이렇게 뭐 한다고? 임의 추출로 표본의 크기를 현재 뭐라고 저희가 이제 n이라고 정해 놓으면 여기에 데이터들이 딱 n개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 표본을 지금부터 뭐 하면 돼요? 분석하시면 돼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여기에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면 되겠죠? 여기에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저희가 뭐 하는 거냐? 이거가 이럴 거다라고 현재 여기에서 예측하는 게 뭐라고? 통계적 추정 단원인 거예요. 알았죠?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가스터디라는 표본이 있겠고 대성마이맥이라는 표본이 있겠고 뭐 이투스라는 표본이 있겠죠? 그럼 그 각 표본에 따라서 걔네들은 갖고 있는 평균이 다르고 분산이 다르다 보니까 각 사이트마다 컷이 다른 거예요. 알아들어요? 추정한 거예요. 확정이 아니에요. 결과는 이제 오피셜로 여기에서 이게 거쳐서 나와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라. 아무튼 이 단원의 목적은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단원이고요. 그러면 얘에서 랜덤하게 얘네들을 뽑아서 이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얘네들을 추정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라고?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실생활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표본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하는 거는 어떤 거냐? 인구조사. 예를 들어서 이제 인구조사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지도가 있는데 어떤 딱 지역만 집어가지고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여기 인구가 이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는 얼마일 거예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인구조사는 무조건 뭐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많이 들더라도 정확해야 되거든? 그래서 뭐로 들어가야 돼? 인구조사는 무조건 전수조사로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징병검사 하죠? 징병검사. 그거 뭐로 들어가야 돼요? 표본으로 들어가면? 좆된다. 맞죠? 표본조사로 들어가면 그 징병 저희가 이제 검사할 때 표본조사로 들어가서 얘네들이 충분히 군대를 갈 수 있으니까 이 지역 애들은 군대를 다 가야 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징병검사 그런 거는 무조건 뭐로 들어가야 돼요? 전수조사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다 조사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하냐? 이런 것도 다 시험 나와요.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표본 여기에서 조사다라고 하는데, 자, 표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과일 당도. 그 과일 당도를 알려면 생각을 해봐라. 과일을 다 찔러봐야 알 수 있거든. 그럼 팔 수 있는 과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과일 당도 같은 경우는 표본을 조사해서 이 과일의 당도는 몇 브릭스에서부터 몇 브릭스일 거야 라고 정해놓는 거고, 당연히 그 밖의 영역인 애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하고 또 대기오염 농도 조사. 대기오염 농도 조사를 전수 조사하면 죽을 때까지 조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기오염 농도도 항상 뭐 한다고? 표본 조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되게 이제 효율적인 건데 각자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전수 조사와 저희가
표본조사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본조사에서 이제 적합한 것들이 있는데 표본조사에서 저희가 이제 적합한 것들은 뭐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가 있는지는 조금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표본조사에 해당하는 것들은 과일 여기에서 이제 당도라든가 안 그러면 대기 오염 여기에서 농도라든가 아무튼 시청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뭘 들어갈 수밖에 없고 표본조사를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전수조사는 당연히 이제 뭐 한다고 저희가 이제 징병검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인구조사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릴 만한 게 야, 임상 실험은 표본이어야 돼, 전수여야 돼? 표본이어야 되죠? 그런 상식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학교 시험에서 물어보거든요. 다음 표본족사로 적절한 것은? 근데 이 생각보다 상식적이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아서 진짜 은근히 많이 틀리는. 예.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등등등등 있으니까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자, 모집단을 조사해서 저희가 평균을 구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 자, 모평균이라고 하고요. 모집단에 대한 분산을 구하면 그거를 모분산이라고 하고, 자, 모집단에 대한 분산을 구하면 요거를 모표준 편차라고 해요. 알았죠? 자, 근데 지금부터 다시 여기는 이 표본을 조사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 표본을 조사하면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요 표본에 뭐가 평균이 있겠지.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뭐라고 하냐? 표본 평균이라고 해요. 그럼 표본 평균은 저희가 이제 기호로 어떻게 쓰냐? X 바라고 씁니다. 표본 평균은 저희가 X 바라고 써요. 그래서 이제 표본 평균은 X 바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표본 평균을 제가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이 표본 평균을 구해보면 전체 데이터들이 있죠? 네, 싹 다 더해. 그럼 뭐 하면 돼? 표본의 크기를 나눠주시면 뭐가 나와요? 표본의 얘가 나오면서 현재 얘네들이 뭐라고?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쭉 모해서 싹 다 더해 주시면 이게 뭐라고? 표본 평균이에요. 괜찮아요? 자, 다시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누구를 구할 거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누구를 구할 거냐면 표본 분산을 구하셔야 되고요. 야, 원래 분산은 어떻게 쓴다고? 시그마 제곱. 그래서 이제 분산은 여기에서 어떻게 썼냐면 여기에 대응되는 현재 이 분산을 저희가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했고 얘네들을 m이라고 하고 얘네들을 현재 뭐라고 하냐면 뭐 시그마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2의 x라고 쓰기도 하고 표현으로. 자, 표본 분산은 기호를 어떻게 쓰냐? 대문자 시그마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시그마를 저렇게 표현하고요. 대문자 시그마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그냥 뭐예요? 표본 분산. 그럼 이제 표본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저 분산의 정의. 정의. 그건 의미. 분산의 정의. 정의. 그거는 계산법. 정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의 정의예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의 정의라.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얘를 구할 거예요. 그럼 편차는 뭐라고? 각 데이터에서 누구를 빼면? 평균을 빼면 돼요. 그래서 다시
각 데이터에서 누구를 뺀다? 평균을 뺀다. 그거를 뭐하고? 제곱하고 다시 각 데이터에서 누구를 뺀다? 평균을 뺀다. 그거를 뭐하고? 제곱하고 다시 각 데이터에서 누구를 평균을 뺀다. 그거를 뭐하고? 제곱하고 다시 여기에서 뭐 한다고? 각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고 그거를 뭐하고? 제곱하고 괜찮아요? 이게 뭐라고? 편차의 제곱의 합. 걔를 뭐 하면 돼? 평균 구하면 되니까 뭐로 나누시면 돼요? 뭐로 나눠야 돼요? 예, n이라고 나누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여기에서 하나의 변칙이 나와요. 이걸로 나눠야 돼요. 선생님 n이라고 나누면 되지 왜 n-1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약속은 정의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표현해요. 잘 봐. 구조 자체가 얘를 알고 싶은 거야. 누구 가지고? 얘 가지고. 알았지? 근데 분산의 의미가 뭐라고? 의미? 평균으로부터의 흩어진 정도를 수치화해서 나타낸 값이잖아. 그러면 얘 가지고 얘를 추정할 땐 반드시 여기에서 흩어져 있는 정도와 여기에서 흩어져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는 뭐예요? 비슷해야 얘 가지고 얘를 추정했을 때 성공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를 뽑아가지고 저희가 분산을 여러 번 구했더니 얘 분산과 얘 분산이 안 맞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누구로? 이거로 나누면 모 분산과 뭐예요? 훨씬 더 가까운 수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나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뭐냐면 모 분산과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근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한다고? n-1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뭐냐면 모분산과 표분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요거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 여기에서 분산과 그 다음에 이제 표본 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예,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됐고,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저 조사해보면 얘네들은 또 뭐가 있다? 표본 표준 편차가 있다. 그럼 요거는 얘네들을 뭐라고 쓴다? S. 오케이? 이거는 뭐 별다로 언급 안 해도 되죠? 자 그럼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자 모분산과 표본분산 모 표준 편차와 표본 표준 편차가 구분이 되셔야 돼요. 구분이 되셔야 돼요. 모 표준 편차와 표본 표준 편차가 어떠한 개념인지 구분이 되셔야 돼요. 형진아, 두 개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니? 준우야?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각자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다른데, 자, 모 분산, 모 표준 편차는 전수조사, 즉 전체 데이터에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전체 데이터에 누구를 나타내고 있다고?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게 모 표준 편차예요. 근데 표본 표준 편차는 여기 있는 단 한 개의 표본, 몇 개의 데이터? n개의 데이터들에 저기 있는 얘네들의 뭐만 흩어져 있는 정도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구분이 되셔야 돼요. 대상 집단이 다른 거고 그 대상 집단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흩어진 정도를 수치한 값과 여기 있는 데이터들만 가지고 수치한 값은 어떻다고? 다르다고 당연히. 알았죠? 그러면 다시 S랑 시그마는 보편적으로 일치할까 일치하지 않을까? 일치하지 않죠. 근데 뭐 한다고?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걸로 나누니까 얘랑 얘랑은 뭐 한다고? 비슷하게 하겠지. 비슷하게 하겠지? 근데 뭐 한다고? 그거는 표본에 따라서 다르고 매번 이제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 단원에 현재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잘 따라와요. 자, 지금 현재 주머니에 2번 공이 있고 4번 공이 있고 6번 공이 있고 8번 공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할 거냐면 여기에서 공을 현재 뭐 할 거냐면 이 모집단에서 어떠한 추출로 저희가 이제 뽑을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임의 추출이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공을 한 개씩 2번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 하나를 확인해야 했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데 다시 여기에서 원래는 공을 한 개를 뽑았을 때 공을 한 개를 뽑을 때 여기에서 적힌 수를 확률 변수 누구라고 하는 거냐면 요거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산 확률 분포표 짜고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잖아. 맞지? 맞아요? 그게 뭐 한 거예요? 전체 다 조사한 거죠? 그걸 저희가 뭐라고 한다고? 모집단.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뭔가를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뭐냐면 공을 한 개씩 뽑아서 2번 뽑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표본의 크기가 인 현재 뭐 한다고? n이 2인 얘네들을 뭐 한 거예요? 2번 뽑은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2번 뽑아서 거기 있는 일단은 표본을 얘가 있는데 거기 있는 그 표본을 현재 뭐라고 할 거냐? 첫 번째로는 2가 나오고 4가 나왔다라고 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을 한 개씩 2번 뽑은데 여기에서 이제 그 뽑을 때 있잖아요. 규칙이 있는데 뽑을 때 이제 규칙이 있는데 그 뽑을 때 규칙은 그냥 여기 이제 이 문제만 별개로 적을게요. 뽑을 때 저희가 이제 복원 추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복원 추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을 한 개씩 2번 뽑잖아요. 그럼 공을 한 개씩 2번 뽑을 때 복원 추출은 내가 한 개 뽑아내서 확인하고 다시 원래대로 복원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공을 하나 뽑는 거를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복원 추출은 뭐냐? 한 개를 뽑은 다음에 확인하고 갖다 버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한 개를 뽑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비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보통 임의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생각하는 게 좋냐? 복원 추출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냥 관리예요. 복원 추출이라고 여기에서 이제 보통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임의 추출이라는 표현이 나와도 현재 뭐 한다? 저희는 복원 추출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좀 편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표본 1을 뽑았더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표본 1, 이 표본 1에 누구를 구할 수 있다? 표본 평균을 구할 수 있다. 민준아, 표본 평균 얼마야?
3. 괜찮죠? 이거 더한 다음에 반띵. 다시 민준아 요거의 제곱 얼마야? 왜요? 저기 넣으니까 이죠? 네, 저기 넣으니까요. 왜? 얘에서 3 빼고 제곱하고 얘에서 3 빼고 제곱하고 누구로 나눠야 돼? 2로 나누려고 했더니 뭐라고? 2-1로 나누는 거니까 얘 값이 얼마다? 2다. 알았지? 자, 두 번째 제가 뽑았더니 표본 2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를 뽑았더니 얘만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뽑았더니 표본이 이제 2가 있어요. 그 표본 2는 뭐가 냐면 4번 공이 있고 8번 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네들을 다시 요거라고 하고, 자, 표본 2에 대한 표본 평균을 구할 거예요. 표본 평균 얼마예요? 6. 다시 그럼 여기에서의 표본 분산은 얼마죠? 여기서의 표본 분산은 8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흩어진 정도만 봐도 흩어져 있는 것과 흩어져 있는 거에 뭐 한다고?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각 표본마다 표본 분산이 다르고 표본 표준 편차가 달라요. 알았죠? 예, 그래서 이제 각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다르다. 근데 여기에서 아셔야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지금부터 뭘 알아야 되냐? 잘 봐. 내가 여기에서 공을 하나를 뽑지. 그럼 공을 하나를 뽑을 때 2번 공이 나올 때에는 뭐를 동반하냐? 확률을 동반하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2번 공을 뽑아요. 확률을 동반해서 뽑힌다는 건 뭐냐? 아니 얘를 뽑고 얘를 뽑고 얘를 뽑고 얘를 뽑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얘를 뽑는다는 거는 뭐라고? 4분의 1에는 확률을 동반해서 뽑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내가 얘를 뽑는 것도 뭐 하는 거야? 확률을 동반해서 뽑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은 확률을 동반한 표본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이 표본 평균이 매번 뭐 한다고? 표본에 의해서 바뀐다고. 표본에 따라 바뀐다고. 확률을 동반한 변수라고 해도 괜찮겠죠? 그거를 뭐라고 해요? 확률 변수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거 하나. 표본 평균은 X파는 확률 변수예요. 아니? 얘네들은 확률을 동반해서 표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한다고? 매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뭐예요? 확률 변수예요. 맞냐? 영민아? 맞니? 내가 뭐라 했니? 얘네들은 뭐라고? 매번 확률을 매번 표본에 따라서 얘네들이 바뀌기 때문에 뭐라고? 표본 평균 X파는 확률 변수예요. 알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얘 확률 변수인데 얘 셀 수 있어 없어? 여기에서 봐봐. 여기에서 셀 수 있어 없어? 자, 제가 뭐 할 거냐면 보통 얘로 많이 가요. 그래서 지금 한 개씩 두 번 꺼낼 때 복원 추출이라고 할 거예요. 공을 한 개씩 두 번 꺼낼 때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 얘 뭐라고? 확률 변수인데 얘 확률 변수 뭐해? 충분히 셀 수 있지. 그럼 셀 수 있으면 얘 이산 확률 변수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요거 해당하는 표도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한번 관찰해 볼 건데, 그럼 여기에서 표본 평균, 이 표본 평균에 여기에서 이제 뭐에 대해서 한번 볼 거냐면, 자, 이산 확률 여기에서 분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여기에서 표본 평균의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이게 뭐냐?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복원 추출로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뽑은 표본의 데이터를 제가 X1이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 뽑은 표본의 데이터를 x2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뽑은 수가 2가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고 8이 나올 수도 있잖아. 맞냐?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두 번째로 보건 추출이었으니까 두 번째로 뽑는 수도 2가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고 8이 나올 수도 있죠? 맞아요. 자, 그럼 저는 여기다가 뭘 쓸 거냐, 아가들. 여기다가 제가 이제 뭘 쓸 거냐, 저는 이 안쪽에는 표본 평균을 쓸 거예요. 왜? 표본 평균이 지금 궁금하니까 여기 안쪽에는 제가 뭘 쓸 거다? 표본 평균을 쓸 거다. 자, 그래서 이제 표본이 2가 나오면 표본 평균 얼마? 2. 얘 얼마? 3. 얘 얼마? 얘 얼마?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얼마? 3, 4, 5, 6. 얘네들은 4, 5, 6, 7.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5, 6, 7, 8. 그래서 이제 표본 평균은 총 뭐? 얘에서부터 얘까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x 바가 따르는 이 표본 평균은 분명히 확률 변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 변수가 2에서부터 3부터 4, 5, 6, 7, 8까지 쓸 수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 질량 함수 x바는 x값에 따라서 다른데, 자, 표본 평균이 얘가 나와야 돼. 그럼 얘네들의 확률은 얼마야? 네, 16분의 1이죠? 왜? 16개 중에서 한 개 있잖아. 이렇게 봐도 되고, 안 그러면 여기에서 표본 평균이 2가 나오려면 얘가 몇 번 나와야 돼? 2번 나와야 되지? 그럼 얘가 2번 나오려면 얼마? 4분의 1, 4분의 1. 맞아요? 네, 그래서 얘 확률이 얼마라고? 16분의 1. 맞냐? 그러면 얘는 얼마야? 얘네들은 얘는 그래서 이제 확률의 총합은 얼마 나오고? 1 나오고. 오케이?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했냐? 지금 이거는 표본 평균의 이산확률 분포예요. 알았죠? 요거를 표본 평균의 이산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지금 누구 구할 거냐? 자, 이에 x바를 한번 구해볼 거고요. 구할 수 있잖아, 당연히. 자료가 있는데 왜 못 구해? 구할 수 있지? 구하면 얼마예요? 얼마? 답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너?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거 한번 구할 수 있죠? 요거 구하면 얼마예요? 얘에서 5 빼고 얘에서 5 빼고 얘에서 5 빼고 얘에서 5 빼고 5 빼고 5 빼고 하면 얘 값이 얼마? 제곱하면 9지? 그러면 얘는 얘랑 곱하면 8이지? 그럼 얘네들은 얘랑 곱하면 3이지? 맞지? 얘에서 5 빼가지고 제곱해가지고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야? 분산의 정이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얘는 0이고 여기다가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돼. 빨리 얼마야? 얼마야? 응, 2분의 5다. 자, 다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누구 구할 수 있다? 얘도 구할 수 있다. 그럼 얘들은 뭐다? 자, 루트 2분의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여기까지 일단 제가 끌어왔어요. 지금 끌어왔는데 자 얘들아, 지금부터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거 공 한 개 뽑을 때 적힌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가 따라가는 얘가 2, 4, 6, 8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 값이 동반하는 것들은 다 4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4분의 1이지? 맞지? 이거 여러분들 요번에 시험 범위 했던 거 맞죠? 여기에서 이제 누구 구할 거냐? 평균 구하면 얘 평균 얼마? 5. 여기에서 이제 분산 구하면 이 분산 얼마? 응? 5. 알았죠? 자, 지금부터 다시 요거 뭐예요? 모집단이에요. 알았지? 다시 일로 와. 이거 뭐예요? 표본이에요. 이거 뭐예요? 표본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표본 평균. 이거 뭐라고 한다고? 표본 평균. 맞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표본 평균들의 누구를 구한 거예요? 평균. 그럼 이거 뭐라고 읽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 이 내용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시 이거는 뭐라고? 표본들의 평균을 구한 거니까 표본 평균. 이거는 뭐라고? 표본의 평균을 구한 거니까 표본 평균. 근데 이 표본 평균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 표본 평균들을 우리가 구했다고. 걔네들의 누구를 구한 거라고? 평균을 구했으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표본 평균의 분산. 이거는 뭐라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자, 그래서 처음 이야기했던 거 나왔어요. 모 표준 편차와 표본 표준 편차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야, 이거 있잖아. 이제 장담하건대 100명이 딱 이 단원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한 15명 정도만 정확하게 알고 문제 풀고요. 나머지는 그냥 모르고 문제 풀어요. 왜? 정규문법 푸는 거랑 비슷하거든. 정규문법 푸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이 단원이. 그래서 잘 몰라도 문제 풀어요. 근데 일단 개념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만 시험에서 이제 고득점이 나올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잘 봐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모집단이 얘고요. 표본이 얘고요. 이거는 뭐라고? 표본 평균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표본 평균. 표본 평균들의 뭐라고? 네, 분석 자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집중할 거는 뭐냐면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평균과 표본 평균 사이의 관계. 자, 모평균과 표본 평균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다시 모평균과 표본 평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일단 여기에서 전체 집단이 있는데, 자, 요거를 제가 모집단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잘 들어요.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자, 비보건 추출로 얘네들을 피자 모양으로 썰어버릴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여기 뭐가 있냐? 표본 1이 있고요. 여기 뭐가 있냐? 표본 2가 있고요. 여기 뭐가 있냐? 표본 3이 있어요. 여기 뭐가 있냐? 표본 4가 있어요. 그러면 쭉 가가지고 여기 뭐가 있다? 표본 8이 있겠지? 알았지? 자, 다시 여기에 해당하는 평균을 뭐라고 한다고? 표본 평균. 여기에 해당하는 평균들을 누구라고 한다고? 표본 평균. 맞냐? 여기에 해당하는 평균을 뭐라고 한다고? 표본 평균. 알았지? 자, 내 질문. 표본 평균의 평균은 누구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모평균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누구랑? 모평균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계산해도 똑같고 상식적으로 봐도 똑같아요. 선생님, 보건 추출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똑같아요. 그냥 증명해 주세요. 미안하지만 고등교육 과정에선 그런 게 없어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궁금하면 통계학회 가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거를 뭐라고 읽는다고? 표본 평균의 평균. 자,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당연히 누구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모평균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 자, 모평균은 누구라고 부른다고? 2의 여기에서 x. 그래서 모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과 어때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계산해도 똑같거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다시 간다. 다시 갑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다시 이번에는 누구를 한번 볼 거냐? 표본 평균의 분산. 이거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 V의 X바.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을 얘라고 해요. 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내 이야기했잖아. 개념을 모르면 끝나고 개념을 알면 그냥 쉬워요. 1단원에서부터 9단원까지 다 배운 고3들이 모두 인문학 이야기한다는 2단원이 제일 쉬워요. 2단원이 제일 쉬워요. 근데 니네들이 지금 왜 이거 허걱거리냐? 헷갈리니까. 안 헷갈리게 되면 2단원이 제일 쉬워요. 이거 틀리면 제가 쌍욕해요, 애들한테. 고3 애들한테.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야 당연히 이제 뭐야 씨발 저게 뭔 소리야 막 헷갈려 미쳐버리겠는데 그걸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다시 갑니다. 자,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 x1예, 자 x2예, 자 x3예. 그래서 표본 평균들의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정도를 여기에서 뭐 한다고? 수치화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맞냐? 야, 그럼 생각을 해봐. 얘네들의 흩어진 정도를 수치화해서 구하는 건데, 잘 들어요. 여기 전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수능 수학 점수라고 하자. 그럼 수능 수학 점수의 데이터를 까보면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가 다 있겠지. 그럼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다 있는 그 데이터들의 흩어진 정도와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투스, 뭐 UA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각 사이트들이 낸 표본 평균들의 흩어진 정도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흩어진 정도가 작겠니? 모집단의 데이터의 ht어진 정도가 작아야 정상이야. 안 그러면 이미 출제해서 만든 표본들의 표본 평균의 흩어진 표본 평균들의 흩어진 정도를 구한 게 오히려 분산이 작아야 정상이야. 안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집단에 대한 분산이 작아야 정상이야. 당연히 얘가 뭐 해야 돼요? 더 작아야 돼요. 왜? 얘네들은 아무래도 평균에 비슷하게 몰려있을 거 아니야. 평균이 예를 들어서 50이야. 그럼 얘는 51 되고 얘는 한 49 되고 얘는 53 되고 얘들은 뭐야? 한 뭐 41, 뭐 많이 빠져나가면 한 41 이렇게 갈 수 있잖아. 하지만 얘네들은 뭐라고?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있다고. 하지만 얘네들은 뭐 한다고? 평균에 많이 몰려있는 수치들이라고. 당연히 얘네들의 흩어진 정도를 구하면 뭐 한다고? 모 분산보다는 작아야 돼요. 동의해요? 네, 그래서 다시 V의 x 바를 구할 때에는 현재 여기에서 존재하는 모 분산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을 항상 뭐만큼 나누냐? 표본의 크기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뭐라고?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봐요. 선생님, 얘는 모 분산이 얘니까 표본의 크기가 얼마였어요? 2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표본의 크기만큼 나눠서 나온 거네요 라고 해야 돼요. 알았니?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뭐냐면 모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 근데 이거는 뭐 한다고?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만큼 나눠주는 거라고. 알았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자, 이거는 뭐다? 시그마의 x 바다. 이거는 뭐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간다. 제가 오늘 아까 도입부에서 이야기했죠. 모분산과 표본분산과 표본평균의 모표준 편차와 표본표준 편차와 표본평균의 표준 편차가 구분이 되시면 일단은 이해가 된 거라고 보면 돼요. 구분이 되셔야 돼요. 구분이 안 되면 문제를 찍어 푸는데 찍어 풀면 절대 잘할 수도 없고요. 논술도 그냥 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헷갈려요. 헷갈리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많이 딱딱딱 경계를 구분해서 뭐 제가 이제 항상 늘 수업하는 시나리오인데 딱딱딱 경계를 구분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딱 짜온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구분이 되셔야 돼요. 자, 모 표준 편차는 전체 집단에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표본 표준 편차는 뭐라고? 표본, 단 한 개의 표본끼리의 데이터에 흩어진 정도. 뭐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의 흩어진 정도. 근데 그거는 뭐 한다고?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n-1로 나눠줘. 근데 이제 다시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면 저희가 이제 이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표본 평균들의 흩어진 정도를 수치화해서 나타낸 값이 얘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은 뭐 한다고? 모 분산의 보다 어때? 작을 수밖에 없는 값을 가지고 있고 여기 루트 씌운 게 이제 얘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앞으로 문제에서 이거의 데이터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문제에서 이제 얘를 물어볼 거예요. 여기에서는 얘를 물어봐. 얘를 물어보면 그건 뭐야? 니네 학교 시험 범위. 지금부터 물어보는 건 뭐예요? 다 여기를 물어볼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얘를 물어볼 때 내 질문은 이거야. 얘를 구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거를 구하고 있으면 바보예요. 이거 구해 안 구해?
왜 안 구해? 이거 가지고 얘 다 할 수 있거든. 이거 가지고 얘를 구하는 거지. 이거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표를 쓸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n이 3으로 늘어나 봐. 그럼 어때? 복잡해지지. n이 4로 돼봐. 졸라 복잡해지지. 맞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구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뭐 해야 한다고? 구할 수는 있어야 돼요. 자,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선생님 처음 할 때 잘 모르겠어요. 그럼 많이 연습해 보시면 돼요. 제 목적은 그러니까 숙제할 때도 그렇고 학교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이거 구하면 시간 없어서 망해요. 이거를 구하고 들어가는 순간 시간 없어서 망해요. 만약에 얘를 물어봤어. 얘를 구하고 있으면 시간 없어서 망한다고.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를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갑자기 이거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이거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현재 얘네들은 뭐냐면 이거랑 이거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뭘 떠올려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8이랑 2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6이랑 4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얼마? 2팩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가지? 4가지 있잖아. 그래서 이제 뭐 한다고? 각각의 뽑을 확률이 얘니까 우리한테 P의 여기에서 X바 얘가 5 요거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얘 값이 얼마? 16분의 얘가 있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2가지가 2팩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현재 얼마다? 얘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여기 있는 모든 거를 구할 수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럼 다시 일로 와봐요. 여기 파생예시 여기 파생예시 두 번째로 자 n이 4일 때 자 이에 여기에서 얘가 P에 여기에서 이제 X바 얘가 (2분의 5인) 확률을 구하래요. 저게 파생예시 두 번째로 n이 4일 때 표분의 크기가 4일 때 표본 평균이 2분의 5일 확률을 구하래요. 구하라고 하면 바로 구해줘야 돼요. 바로 구해줘야 돼요. 자, 왜 그러냐? 4라고 하면 표본 평균은 4분의 x1, x2, x3, x4를 뜻하는데 얘가 4분의 얼마? 10이니까 그럼 4개의 데이터의 합이 얼마라는 거예요? 10이라는 거죠. 그럼 뭐 뽑은 거예요? 이 4 뽑은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표본의 크기가 얘니까 자 256분의 4의 4제곱분의 이 4를 배열하면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n이 4일 때 이때 누구를 구하라고 하면 얘를 구하라고 하면 이거를 지금부터 그리고 있으면 또라이 되는 거라고요. 뭐 하셔야 돼요? 이거일 때 얘를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한다고? 다시 이거를 그리고요. 여기에서 뭐 구해서? 평균 구해서. 그 평균을 어디에다가? 여기에 갖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다시 만약에 여기에서 또 얘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에서 또 얘를 구하라고 하면 표 그리면 이거 환장해버린다고 어려워서 얘를 구하라고 하면 뭐 한다고? 우리는 다시 여기를 만들어서 얘 가지고 누구로 4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4분의 5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보라색 박스는 구할 줄은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야, 구할 줄은 알아야 하는데 구하면 바보가 되니 항상 뭐 하면서 표본평균과 모평균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뭐 한다고? 표본평균의 평균과 표본평균의 분산과 표본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알았죠? 다음 주에 할 게 이제 하나 뭐 끝난 건 아니지만 다음 주에 이제 정리할 게 이제 모평균의 추정인데 모평균의 추정 이거 쉬워요. 모평균의 추정인데 아무튼 그거 됐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59번 한번 볼까요? 자, 어느 모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모집단이 있는데 그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를 표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있고 1, 2, 3, 4 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현재 뭐 한다고? 모집단에 대한 얘네들을 뭐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10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20분의 1 값이 1,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0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얘 값이 4분의 1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뭐? 모집단에 대한 이 모집단에 대한 저희가 이제 확률 분포표를 제시해 준 거라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